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4.15 총선 파주을 투표지 증발 의혹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해 노골적인 선관위 봐주기식 부실 수사란 비판을 받고 있는 파주경찰서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애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장외 집회가 파주경찰서 앞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오는 8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파주시 파주경찰서 앞에서는 국투본, 즉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주관하는 파주경찰서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집회에는 부방대, 고교연합 바로세우기 추진본부, 전군연합, ROTC 예국동지회, 310 특명단, 민병단, 해병대 경호단,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파주시 태극기 지킴이, 태극단 선양회 등이 참여단체로 함께 힘을 모은다고 국투본은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 예고 포스터를 통해 파주경찰서는 당장 금촌 2동 부정선거 투표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사로는 국투본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 등 다수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덧붙였습니다. 파주을 투표지 증발 의혹 고소사건과 관련해 파주경찰서 앞에서 처음으로 애국시민단체들의 집회가 개최됨에 따라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2차례에 걸쳐 검사로부터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던 파주경찰서로서는 이 고소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까지 높아지면서 지금까지처럼 계속 수사를 깔아뭉개는 부실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용 파악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4.15 총선 투표 당일 파주을 금촌 2동 제2투표소에서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돼 공식 문서인 투표록에 이 사실이 기재됐고 또 1년 번호지 한 건에 대해 절취하지 못한 상황도 투표록에 기재됐는데 막상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원 고향지원에서 진행된 파주을 재검표에서는 투표록에 기재됐던 이런 투표지들이 단 한 장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는 투표지 증발 의혹에 따라서 4.15 총선 파주을 미래통합당 박용호 후보는 도태우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해서 지난해 즉 2022년 8월 2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파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말엽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고 사건 수사는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건 수사를 맡은 파주경찰서는 이 고소사건의 고소인 조사만 하고 피고소인은 물론 투표록에 이상사실을 기재한 참고인 조사 등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고 깔아뭉갰습니다. 파주경찰서는 이어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사건을 무혐의 종결 불송치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이건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7월 19일자로 2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보완수사 지시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주경찰서가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했고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주경찰서가 다시 전혀 수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올해 5월 또 한 번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려 하자 올해 7월 이건정 검사가 두 번째로 다시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의 진행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한편 8월 9일 열리는 이번 파주경찰서 앞 첫 애국시민단체들의 장외 집회 개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양근 국투본 투쟁본부장은 집회 개최가 결정된 뒤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역사는 우연한 사건으로 큰 물줄기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4.15 총선 부정선거 투쟁이 3년이 넘었고 그 과정에서 애국 동지님들의 노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다. 최근 파주을의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난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표의 분실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빼박 증거다. 사실 이보다 더한 증거도 수없이 나왔지만 공동범죄 집단인 대법원에 의해 기각될 때마다 애국 시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행인지 김명수 임기가 끝나가고 선관위의 북한 해킹과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이번 파주을의 재검표는 너무나 빼박이기에 검사도 다시 수사토록 파주경찰서에 지시한 것이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고양지청 이건정 검사를 응원한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파주경찰서를 압박하며 수사토록 할 것이다. 한번 수사 들어가면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선거의 정의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조짐은 부정선거로 무장된 이재명을 꺾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있었다. 신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모든 애국시민들이여 분노하고 골기하라. 8월 9일 오후 3시 파주경찰서는 각오하라. 이렇게 조양근 투쟁본부장은 결기 어린 소감을 밝혔습니다. 8월 9일 열리는 파주경찰서 앞 첫 장외집회, 그리고 아마 그 집회가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국토본과 부방대 또 아루트시 애국동지회, 전군연합 이런 여러 애국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파주경찰서를 압박하고 고양지청의 이건정 검사를 응원하는 집회는 앞으로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태와 관련해 원로 언론인인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이 홍 시장을 통렬히 비판한 칼럼입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한 이진곤 전 주필은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에 기고한 교만 어투에 발등 찍힌 홍준표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을 통해 홍 시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진곤 전 주필은 이 칼럼에서 먼저 나무위키에 소개된 홍준표 시장의 저서 강낭의 꿈 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칼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로부터 참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마귀보다 존재감이 없던 나를 대한민국 검사도 시켜주고 국회의원, 당대표, 도지사, 대통령 후보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은 내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고 선진강국이 되도록 진충보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저서에 밝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진곤 전 주필은 이어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 같은 겸손과 결의로 공직을 수행해 왔을까? 언어는 제대로 고를 줄 아는 것 같은데 말투는 아주 다른 느낌을 줄 경우가 적지 않다. 그의 말에서는 겸손보다 교만이 더 자주 묻어나온다.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비틀기, 비아냥거리기는 습관을 넘어 체질화된 인상이다. 그 때문에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 당대표 2번을 역임하고 대구광역시 시장으로 있음에도 무게감이 정치 경력에 많이 못 미쳐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5일 특히 경북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는 80cc에서 라운딩을 즐겼다. 주말에 개인 생활을 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심정으로 그 화려했던 정치 경력은 떡 사먹고 말았는지 모르겠다. 경북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났지만 나는 대구시장이니까 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렸다. 1시간 만에 골프를 접었다지만 수해 걱정 때문이 아니라 비가 너무 쏟아져 라운딩 자체가 불가능해진 탓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칼럼은 이어서 다음 대선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욕심의 크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절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라도 전국적 범위의 자연재해 국면에서는 국민 걱정부터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는 포구골프에 대해 그 흔한 유감 표시도 없이 되레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이진곤 전 주필은 홍준표 시장이 이 사건 초기에 기자들에게 밝혔던 몇 가지 발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는 처신한 적 없어요. 기자들 여러분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좀 질문하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밝혔다는 겁니다. 이진곤 전 주필은 이어서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던 그는 당내 분위기가 징계 쪽으로 흐르자 18일 바로 반성과 사과 모드로 돌아섰다.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도 했다.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하던 그가 이렇게까지 엎드리는 것을 골수 지지자들은 어떻게 봤을까? 그 선에서라도 멈췄으면 그나마 창피를 덜 당했을 텐데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홍 시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과하지옥이라는 글을 올렸다. 곧 지우기는 했다지만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한신의 고사를 들먹인 것은 깃털처럼 가벼운 처신이었다. 자존자대가 너무 과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가 웅지를 품은 한신을 몰라보고 행패를 부린 동네 건달들이라는 건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칼럼은 이어 7월 26일 당 윤리위는 그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말을 조심하지 않은 점도 감안되었을 것이다. 하긴 그게 아니라도 전국적 자연재해 속에서 주요 광역시장이 우중골프를 강행한 것만으로도 중징계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큰 정치인이라면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텐데 홍 시장은 또 말을 참지 못했다. 7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앙랑불락하는 심정을 그대로 표출했다라면서 7월 30일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일찍이 정치판은 하이에나 떼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고 했다. 그것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사자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물어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다.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 황교안이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진곤 전 주필은 이어서 징계당하자 금방 태도를 바꿔 당 지도부와 윤리위를 하이에나 떼에 비유했다. 잡범 취급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왜 제명을 해주지 않았느냐는 항변으로 이해도 된다는 뜻인가?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인 줄을 알면서 버젓이 일탈행동하고 궤변을 거듭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쫄보 정치를 면하려면 자신의 그 같은 아나무인격 행태를 덮어줬어야 했다는 말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러면 윤리위는 어떤 기구여야 하나? 사자같이 큰 동물은 말고 가젤이나 임팔라같이 연약한 동물이나 물어뜯는 눈치 보는 하이에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라고 홍준표 시장을 질타했습니다. 칼럼은 이어서 홍 시장처럼 변덕이 죽을 듯하고 아무에게나 오만방자하게 굴면서 호통치기, 이죽거리기를 일삼는 정치인은 대통령 꿈을 접는 게 옳다. 젊은 검사 시절의 모습이 어땠을지 능히 짐작케 하는 행태를 70문턱에 이르러서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곤 전 주필은 칼럼 마지막 부분에서 홍카콜라에 매료된 과잉 충성의 팬덤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행여 갖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문빠 골수 문재인 지지 세력, 명빠 이재명 추종 세력, 혹은 개딸 정치의 다른 이름이 될 뿐이다. 단언컨대 이런 무조건적 지지 세력에 의존하는 리더십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도 이끌 수도 없다. 말이 끄는 수레를 몰고 현대전에 뛰어드는 장수의 운명은 지켜보나 마나다. 이제라도 독고다이인지 독불장군인지의 골목대장 이미지를 벗고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는 정치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래형 정치 언어와 리더십으로 재무장해야만 장래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곧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라면 종전 모습으로 사시던가,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글은 국민일보 주필 출신인 이진곤 씨가 최근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에 기고한 교만어투에 발등찍힌 홍준표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점도 많죠. 그런데 최근 몇몇 행태를 보면 홍준표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 또는 홍준표 시장을 꽤 좋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은행이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홍준표 시장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진곤 전 주필의 칼럼이 아마 홍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따갑겠지만 참고할 부분들은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